안녕하세요. 자, 18차시 좌표 공간과 공간 좌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배우냐면요. 공간 좌표의 뜻과 표기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수선의 발과 대칭점 좌표 찾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의 발이라는 녀석은요. 어떤 의미로도 나중에 쓰이냐면 정사형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대칭점의 좌표 찾는 거는 보통 최단거리 문제 있었어요. 최소값 찾는 거요. 그런 최단거리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기초개념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뜻하고 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만 존재했었어요. 평면만, 그죠? 그런데 이제 뭐가 등장하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기둥. 바로 Z축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공간상의 어떤 손가락 끝을 보시면 점이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렵진 않죠. 결과는 간단합니다. 자, 좌표 공간이라는 거는요. 좌표가 주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좌표를 부여한 공간이다. 무슨 좌표요? X축, Y축, Z축에 바로 좌표축이 부여된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좌표 평면은요, 어떤 의미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X축과 Y축 보이세요? 이쪽은 플러스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예요. 센 말 이해되시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얘네들의 축은요,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되죠? 그렇죠.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다 직교해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좌표 평면은요, 이 세 좌표로 만들어진 평면은 몇 개의 평면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평면이 나와요. 옆으로 가로로 잘리는, 자, 어디 있죠? 이렇게 가로로 잘리는, 이렇게 가로로 잘리는 XY 평면. 평면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XY 평면은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진 평면이기 때문에 가로입니다. 그래서 XY 평면. 모양 잘 보셨죠? 그 다음에 YZ 평면은 이렇게 내려오네요. Y와 Z. 선생님, XYZ로요? XYZ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약속을 일단 XYZ로 튀어나온 걸 X로 하기로 했어. 알았지? 그런데 나중엔 얘네들을 막 뒤집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요거를 X로, 요거를 Y로, 요거를 Z로 여러분들이 일단 약속된 거니까 봐주시고 나중에 얘를 돌려가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XY 평면, 그 다음에 YZ 평면,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ZX 평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간 좌표입니다. 뭐 됐네요. 이런 공간에서 이제 좌표가 하나 띵 하고 주어져요. 자, 이거 P인데 이 점의 좌표 좀 말해봐. 이렇게.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이 점의 좌표 어떻게 말해?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일단 그림 엉성하게 그리고 잘 그려진 그림 밑에다 보여줄게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했어. XY 각각의 평면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야. 각각의 평면에.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자,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 그림이 조금 더 엉성해지네요. 자,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내렸더니 X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자. 얘를 B라고 하자. B의 좌표. 얘를 C의 좌표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요점의 좌표를 A, B, C 바로 X축, Y축, Z축의 표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 표현은 바로 P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A는 X축의 좌표고요. 그 다음에 B는 Y축의 좌표. C는 Z축의 좌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림 보시면 요 밑에 그림 보이시죠? 바로 요 그림. 뭘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점의 좌표, 그럼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에 의해서 요점의 좌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도 알 수 있겠다. 그쵸? 임의의 점 P의 좌표가 정해진 공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공간 좌표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자, 이 점의 좌표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건 점이 뭐죠? 그렇죠. A, 0, 0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니 얘들아?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X축만 답이 있고 나머지는 00이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B, 요 위에 B점 Y축 위에 있는 점은 뭐만 Y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된다. 센 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뭐가 되지? 누구의 좌표야? Z축의 좌표니까 Z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00이 돼야 된다. 그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디만 살아있는지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제 교과서에는 없는 예제들도 있어요. 자,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문제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포인트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없는 것들은. 자, 문제 보시면은요. 모서리 길이가 2인 다 정육면체래요. 자, 이 길이도 2고요. 이 길이도 2고요. 다 2래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C가 3, 5, C의 좌표가 3, 5, 2래. X, Y, Z. 자, 그런데 E의 좌표는 A, B, C래요. A, B, C의 좌표를 구하래요. 우리 어떻게 했었죠? 아까? 기억나니 얘들아? 요점의 좌표가 바로 X좌표고 기억나요? 그 다음에 Y좌표가 요점의 좌표였고 Z좌표가 요점의 좌표가 Z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X의 좌표는 A에서 얼마만큼 나오면 되죠? 그렇죠. 2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A 더하기 2가 바로 X좌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의 좌표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얘 필요 없고 요거 Y좌표가 뭐예요? B에서 얼마만큼 들어간 거야? B 여기에서 2만큼 온 거 아니야? 이게 2만큼 그지? 그러니까 B 더하기 2는 바로 뭐다? 5가 된다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물론 푸는 방법이야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Z는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 길이가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C죠, C? C 더하기 2가 얼마래요? 그렇죠, 2랍니다. 이렇게 해서 ABC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A는 얼마예요? 1이고, B는 얼마예요? 빨리 말해주세요. 계산하세요. 3. C는 얼마예요? 0. 그래서 ABC 더하면 얼마다? 4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수선의 발과 대칭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기본 예제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이시죠? 자, 교과서 133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 자, 문제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요. 수선의 발을 먼저 질문할 건데, 먼저 축을 가지고 물어보고요. 여기 안 써 있네요. 그래서 쓸 거예요. 자, 축을 가지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 YZ 평면,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ZX 평면에 뭐라고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예, 좌표를 찾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개씩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다면 나머지 다 적어 오시면 됩니다. 자, X축에 일단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수선의 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정사형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요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X축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립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로 뭐의 좌표가 되죠? 그렇죠. F의 좌표가 됩니다. F의 좌표는 X축에 내린 거기 때문에 X축만 살아있고요. 나머지는 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X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Y랑 Z는 다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요걸 참고로 나머지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래요. 자, XY 평면에 내려볼까요? 안 어려워요. XY 평면 어디 있어요? 이 옆에 요 가로잖아요. 여기가 평면이네요. 바로 요점의 좌표가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네요.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대답해보세요. 자, XY 평면이 있으니까 Z가 뭐가 될까? 그렇지. Z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평면에 내렸다 수선의 발을 그럴 때는 뭐가 0이다? 그렇지. 아, Z만 0이네요.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축이든 평면이든 수선의 발을 질문하면 나머지가 다 뭐로 나온다? 0으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자,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대칭점이에요. 자, 축과 마찬가지로 평면으로 살펴볼 거예요. 똑같이 대칭점입니다. 이거는 최단거리 구할 때, 최단거리 또는 최소값 구할 때 있죠? 그럴 때 많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X축에 대한 대칭점 시작할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상상하셔야 돼요. 얘를 X축에 대칭을 시킨대. 그러면 수직으로 내려온 이만큼을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센 말 이해되세요? 여기에 바로 A-가 되는 거야. 이거는 X축에 대칭을 한 거야. 지금. 선생님 얘기 이해되세요?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과연.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x는 그대로 가요. 그리고 뭐만 바뀌어요? 그렇지. 바로 나머지 부호들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야. 나머지 부호가. 쌤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x축 요 녀석의 답은 2, 3, 마이너스 4. 얘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따라서 x축의 대칭점을 물을 때는 나머지 y와 z가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부호 반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xy 평면의 대칭을 하래. 이해됐지? 해볼게 한 번만 더. xy 평면, 자 여기 볼게요. xy 평면의 대칭을 하면은 그렇죠. 이 밑에 어딘가에 점이 생기겠네요. 얘랑 같은. 그럼 이때는 여기에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xy 평면. 그럼 뭐만 바뀔까? 그렇지. 위에 있던 z의 플러스가 z의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쌤 말 이해되세요?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뭐만 바뀌어? 그렇지. z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그렇죠. Z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잘 안 보이나요? Z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수선의 발하고요. 대칭점의 좌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안을 다 메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선의 발은요. 보십시다. 수선의 발은 선생님이 어떤 의미? 그렇죠. 정사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정리할게. 뭐라 그랬지? 축으로 수선의 발을 질문할 때는 축이나 평면으로 수선의 발의 좌표를 물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밑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밑에 보이세요? 해당하는 축 평면의 좌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좌표는 어떻게 써라? 그렇죠. 0으로 써라.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번만 해볼까요? X축은 어떻게 나왔었더라? 대답해보세요. 그대로 쓰고 나머지 그렇죠. X축만 그대로 쓰고 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Y하고 Z를 0으로 써라. 그 소리겠죠? 그 다음에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그렇죠. Z만 0으로 써라. XY만 있으니까 Z를 0으로 써라.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메꿔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할게요. 대칭점은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칭점은 최소값 문제나 그 다음 뭐였죠? 최단거리. 똑같은 의미예요. 최단거리 최소값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림으로도 이해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해당하는 축, 평면의 좌표는 어떻게 해라? 똑같아요. 그대로 돌아. 그런데 나머지 좌표에 뭐를 바꿔라? 그렇죠. 부호를 바꿔라. 부호를 반대로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X축이니까 X축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이렇게 바꿔라. 이해되셨어요? X축이니까 뭐만? Y하고 Z의 부호 반대. 이제 의미 확실하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똑같아요. XY 평면이니까 XY 평면의 XY는 그대로 두고 뭐만 바꿔라? Z의 부호만 바꿔라. 그래서 Z의 부호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안 한 거 하나 있었어요. 원점 대칭인데요. 원점 대칭은 모두 다 바꿔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원점 대칭은 모두 부호 반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